네,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의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미래의 연애와 결혼으로 잡아봤어요. 아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자, 먼저 과거를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 연애 결혼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안의 어른들이 나의 짝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이 다르면 또 결혼할 수 없었던 이렇게 제약이 있었던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게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문제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짝이 누구인지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잘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미래에는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그린 게 바로 미드 블랙미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요, 나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나보게 한 다음에 만약에 1000번을 데이트를 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998번 정도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사랑을 했다. 자, 이랬을 때는 실제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99.8%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니까. 자,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도요, 앞으로 나의 선호도 같은 거를 분석한 다음에 데이트 상대를 추천해주는 그런 데이트 서비스가 2018년 안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함께 토론해 볼 건요, 과연 미래에 나의 짝을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이터를 토대로 만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고 겉에는 무지개색 깃발이 그려져 있는데요, 무지개색 깃발은 뭘 뜻하냐면은 동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저거는 뭐 안 좋은 거라고 나쁘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저렇게 국가에 무지개색 국기가 그려져 있는 곳들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국가들이에요. 꽤 많죠, 생각보다. 저건 2015년 기준이고요. 지금 2018년에는 약 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무지개색이 없죠?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합법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유럽은 개방적인 나라니까 그렇지. 자, 근데 유럽이라고 한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앨런 튜링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암호를 해독해내가지고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천재 수학자이자 천재 과학자예요. 최초의 형태의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근데 사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면 동성애자였는데요, 당시 195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의 동성애는 처벌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감방 대신에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영국은 지금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불과 5, 60년 만에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둘이 그냥 재밌게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냐, 이렇게 토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라면서 그렇게 되는지도 지금 원인이 불분명하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라든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권리를 또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전에 1인 가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51.4%, 절반 이상이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2010년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36.7%니까 꽤 낮았죠. 계속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꼭 할 건지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결혼하는 연령이 지금 빨라지고 있나요? 늦어지고 있나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만 하더라도 여성이 평균적으로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30.2세, 30살이에요. 자, 남자는 몇 살이냐면은 32.9세, 약 3살 정도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30살쯤이 평균적인 결혼 나이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자, 여러분들 H.O.T라든지 뭐 잭스키스, S.E.S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핑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1997년만 하더라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28.6세, 여자는 25.7세.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요, 30살이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으면서 어른들이 걱정했어요. 결혼 안 한다고. 자,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에 결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그 이유와 연령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42. 자, 이건 뭘 뜻하는 숫자냐면요, 타임지에 이런 표지 기사가 있었어요. 이 아기는 142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와, 굉장히 오래 살죠. 자, 이렇게 만약에 오래 살게 된다면,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30살에 결혼하게 된다면은 한 사람과만 10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만나고 100년 동안 한 사람과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점이죠. 그래서 세계 미래학회의 회장을 맡았던 파비엔 구 보디망이라는 회장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래에는 평범한 사람도 평생에 결혼을 2-3번 하고요. 전 남편, 전 부인들의 자식과도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수명을 막 140세 이렇게 살게 된다면. 자,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뭔가의 결혼 생활의 변화의 조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졸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졸혼. 자, 요거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요, 자식들 다 키워두고 조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부부들이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거죠. 간섭하지 않고. 자, 그랬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 사람 2명 중 1명은 졸업 문화를 찬성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만 하더라도 평생 동안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유럽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유럽에서는 동거 커플이 굉장히 흔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이 뭐 욕하거나 부모님들도 싫어하지 않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비혼 커플, 동거 커플이 낳은 아이들이 절반가량을 넘는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아이슬란드는 지금 60%를 넘잖아요.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보다 동거 커플에서 낳은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바로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는 팍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더라도 뭐 주택이라든지 양육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혼한 사람들과 거의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뭐 스웨덴이라든지 각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거 커플들도 결혼에 대한 부담 없이 좋으면 같이 살면서 아기 낳고 싶으면 같이 낳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 성장세가 좀 빠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동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 해볼 거는요, 뭐 동성애 커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 부인의 자식들과 함께 살고 전 남편의 자식들과 함께 사는 여러 가족이 모여 살게 되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동거 커플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미래 가족의 모습은 지금과는 살짝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족의 모습은 어떨지를, 자, 요거는 한번 조별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도 가지면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래의 연애, 결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 자료들을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 인정해가는 시간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